네, 안녕하세요. 축구생각입니다. 축구 승무패 토토 46회차 최종픽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평균적으로 8개에서 10개가 적중이 되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멤버십 관련해서는 단톡방 참여를 희망하시거나 아니면 배팅 내역이 보고 싶으신 분들만 가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K리그 같은 경우에는 경기력 관련해서는 이제 초안 때 설명을 드렸었기 때문에 최종에서는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주중에 이 승무패가 있었죠. 챔피언스 리그들이 들어왔었는데 정배당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배대회에 좀 가까웠었고 1등 당첨자가 이렇게 많이 나왔었던 적은 개인적으로는 제가 승무패 하면서는 처음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좀 정배가 좀 많았었던 회차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번 경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첼시 대 노리치의 경기고요. 첼시는 이제 티모 베르너와 루카쿠, 플리식이 결정 예정이고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홈에서 3연승을 하고 있고요. 노리치 같은 경우에는 플라이타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고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첼시가 노리치 상대로 3연승을 하고 있고 홈에서도 3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사실 의심하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물론 루카쿠나 베르너 이런 전방에서의 이탈자들이 있다라는 점은 좀 걸리긴 하지만 노리치가 연패를 하고 있는 상황도 아니고 이 첼시가 흐름이 굉장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지난 경기 때는 브랜드퍼드에게 밀리는 감이 좀 없지 않아 있었긴 한데 그래도 맨디키퍼가 브랜드퍼드의 공격을 잘 막아냈었던 부분들은 노리치의 공격을 생각을 해봤을 때 쉽게 뚫릴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첼시의 단통 승으로 의심 없이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경기입니다. 크리스탈 팰리스 대 뉴캐슬의 경기고요. 크리스탈 팰리스 같은 경우에는 퍼거슨과 에제가 결정 예정이고 3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홈에선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고요. 뉴캐슬 같은 경우엔 두브라브카 키퍼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고 쉘비는 결정 예정입니다.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뉴캐슬 감독이 잘렸죠. 브루스 감독이 잘렸습니다. 그래서 이 경질 버프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경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크리스탈 팰리스가 이렇게 좀 유리해 보이는 경기에서는 오히려 좀 못하는 경기들이 많아요. 크리스탈 팰리스가 굉장히 도깨비 팀적인 모습들이 좀 강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크리스탈 팰리스의 장점은 이 전방에서의 빠른 역습이나 이 전방의 공격진의 개인 능력을 활용하는 그런 부분들, 수비적으로 지키고 나서 그런 역습이 가는 그런 모습에서의 강팀과의 경기 때 그런 부분에서 좀 이변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지난 시즌만큼 좀 라인을 내리는 편은 아니긴 합니다. 하지만 이 뉴캐슬을 만나서 이 경기력을 좀 대입을 해본다면 뉴캐슬이 이 새로운 감독이 어떤 스타일을 펼칠지는 모르겠지만 기존의 뉴캐슬을 생각을 해봤을 때 수비적으로 라인을 내리고 좀 플레이하는 경향들이 좀 많습니다. 그렇다면 크리스탈 팰리스의 장점인 역습을 좀 살리기 어려운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크리스탈 팰리스가 도깨비 팀인 만큼 저는 이 경기는 좀 이변으로 가져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질 버프까지 포함을 해서 저는 단통 무승부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경기입니다. 에버튼 대 와포드의 경기고요. 에버튼은 안드레 고메즈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고 델프는 결장 예정입니다. 히샬리송과 칼버트레인 역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와퍼드 같은 경우에 2연패를 하고 있고요. 카베셀레와 시멜알타, 에테보가 결정 예정이고 조슈아 킹의 출전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에버튼이 3연승을 하고 있고요. 홈에서는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에버튼이 유리해 보이는 경기는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 정도로 투표율이 좀 몰릴만한 경기인가라는 생각에 있어서는 개인적으로 좀 의문이 들긴 합니다. 물론 와포드가 지금 연패를 하고 있으면서 흐름이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하지만 에버튼도 홈에서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팀이긴 하지만 히샬리송과 칼버트린의 이 부재는 굉장히 좀 공격진에서의 모습들은 좀 아쉽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와포드가 사실 수비가 불안해서 에버튼이 유리해 보이는 경기는 맞지만
그래도 와포드의 측면에서의 모습들이 나쁜 편은 아니기 때문에 에버튼이 이런 측면과 뒷공간에 대한 불안함을 가지고 있고 크로스 상황에서의 좀 불안한 부분들은 와포드가 좀 이변을 만들 수도 있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에버튼의 이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선수들이나 경기력을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정도로 몰릴 만큼 그런 경기는 좀 아니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서 이변이 나오기 좀 좋은 그런 경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승무패로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경기입니다. 리즈 대 울버햄튼의 경기고요. 리즈는 아일린과 코우, 필립스 죄송합니다. 아일린과 코우, 벤포드가 결정 예정이고 필립스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는 카스트로와 네투, 트링캉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고요. 3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원정에서도 3연승을 하고 있네요.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리즈가 울버햄튼 상대로 5연패를 하고 있고 홈에서는 3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리즈에게 다행인 점은 하피냐가 지금 부상자 명단에 없다라는 부분이 있겠는데 사실 이 벤포드가 득점을 많이 못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부분은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전방에서 해주는 역할들이 좀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찬스를 만들어내는 능력 자체는 좋은 선수죠. 그래서 그러한 공백이 있을 것 같고 울버햄튼이 지금 경기력이나 흐름이 나쁜 상황은 아니라는 점과 상대 전적에서의 좀 많이 앞서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리즈를 저는 솔직히 좀 믿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경기는 이변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고요. 리즈의 단통 패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변이라면 저는 승을 좀 생각을 하고는 있긴 한데 일단은 정배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경기입니다. 사우스햄튼 대 벌리의 경기고요. 사우스햄튼은 스테판과 워드프라우스가 결정 예정이고 벌리는 테일러와 비드라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스티븐스는 결정 예정이네요.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사우스햄튼이 벌리 상대로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일단은 사우스햄튼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벌리가 뭐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이도저도 아닌 모습들이 너무 많습니다. 수비는 여전히 불안한 모습들이 있는데 공격에서의 제공권도 좀 많이 살려내고 있지는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사우스햄튼이 사실 이 워드프라우스의 공백이라든지 아니면 이 수비에서의 측면과 뒷공간에 대한 그런 불안함을 좀 많이 가지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벌리가 역습을 주로 노리는 팀은 아니라는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사우스햄튼이 상성적으로 좀 유리한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벌리의 수비를 생각을 해본다면.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사우스햄튼의 단통 승으로 정배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경기입니다. 제주 대 전북의 경기고요. 제주는 3승 1무 1패를 하고 있습니다. 전북 같은 경우엔 4승 1무로 4연승을 하고 있고 원정에서는 2연승 그리고 6경기째 패배가 없습니다. 홍정호가 퇴장으로 이번 경기 출전하지 못하고요.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제주가 전북 상대로 두 팀 맞대결에서 이제 3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정배당은 전북이 정배당을 받긴 했습니다. 원정에서의 경기인데도 일단은 제주가 흐름이 나쁘지 않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전북이 정배당을 받은 부분들은 리그에서의 경기력은 뭐 그다지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승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꾸역승의 모습들 때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홍정호가 출전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좀 아쉽고 그리고 아침에서 탈락을 했었던 그런 부분들 분위기 자체는 제주가 오히려 더 좋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경기력을 본다면 전북이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경기력이 좋은 팀이라고 생각이 들진 않아요. 이번 시즌의 모습을 보면. 근데 제주는 이 측면에서의 모습들이나 아니면 이 전방에서의 그런 주민규의 모습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역습도 나쁘지 않고 측면도 괜찮기 때문에 제주가 이변을 만들어낼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주 쪽으로 꺾지 않는 이유는 일단 전북은 리그에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 초안 때도 설명을 드렸었지만 제주가 수비적으로 봤었을 때 제공권에 대한 그런 불안함을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북은 이런 제공권에서의 좋은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
전북의 승도 배제하기엔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팀의 맞대결에서의 연속으로 3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승패 방향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최종에서는 승무패로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경기입니다. 성남 대 울산의 경기고요. 성남은 이종성이 결장 예정이고 2승 1무 2패를 하고 있습니다. 울산 같은 경우에 아체엠이 있었고요. 결승에 진출하지 못했죠. 승부차기에서 동해안 더비 포항에게 패배를 했습니다. 3승 1무 1패를 하고 있고 3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원정에서도 3연승을 하고 있고요. 일단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성남이 홈일 때는 울산 상대로 최근에 홈에서는 전패를 하고 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성남이 홈일 때는 유독 좀 울산에게 약했었던 모습이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의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울산이 아챔에서 탈락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울산의 경기력 저는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아침 때는 포항에게 좀 밀리는 부분들도 있었긴 하지만 그래도 아침은 좀 단판이라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성남의 경기력이 워낙에 좋지 않아서 흐름은 나쁘지 않지만 저는 성남의 수비를 생각을 해봤을 때 울산이 지금의 이동경과 이동준의 퍼포먼스라면 무난하게 이길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북 경기를 이변을 봤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정배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의 단통패 가져가겠습니다. 8방향입니다. 대구 대 수원 삼성의 경기고요. 대구는 3승 2무로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고 7경기째 패배가 없습니다. 수원 삼성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2승 1무 2패를 하고 있네요.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대구가 홈일 때는 수원 삼성 상대로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대구가 정배당을 받았고 수원 삼성이 일단은 불리해 보이는 경기는 맞죠. 일단 대구가 홈에서 수원 삼성 상대로 좋았던 부분들이 있고 최근에 패배가 없는 리그에서의 대구를 생각을 해본다면 또한 홈 경기라는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 대구가 유리해 보이는 경기는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초안과 동일하게 이 경기를 좀 이변을 생각을 하고 있고 이변으로 무승부를 좀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변을 바라보는 부분들은 수원 삼성의 부상자들이 복귀하면서 최근에 흐름이 나쁘지 않다라는 점과 대구의 지금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그런 선수진들 그리고 전체적으로 수비에서의 좀 불안한 부분들이 좀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이 수원 삼성이 마찬가지로 수비가 불안한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공격적으로 봤었을 때 부상자들이 복귀하고 나서 공격을 만드는 과정들이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좀 개인적으로는 이변의 느낌이 들고 이변이 나올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변이라면 그래도 대팍에서의 경기이기 때문에 수원 삼성이 이길 가능성은 저는 좀 적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 사이드로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이변을 바라보고 있어서 대구의 단통 무승부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경입니다. 강원 대 서울의 경기고요. 강원은 3승 1무 1패를 하고 있고 서울은 2승 3무를 하고 있습니다. 고강민이 퇴장을 당했었고요. 차우현이 징계로 출전하지 못합니다. 강원이 지금 흐름이 나쁘진 않아요. 하지만 서울 역시 흐름이 나쁜 편은 아니죠. 5경기째 패배가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강원이 최근에 경기가 좀 많았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좀 쉬었던 경기들을 좀 몰아서 치렀었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담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많은 활동량을 가져가는 그런 강원의 모습들과 그리고 일정적으로 좀 타이트했던 그런 부분들, 스쿼드가 얇은 그런 강원의 모습을 생각을 해봤을 때 체력적으로는 좀 많이 불리할 것 같습니다. 서울과 비교했었을 때 일단은 경기력을 봤었을 때는 지금 고무열이 또 출전이 어렵다면 경우에 이정엽이 나올 텐데 그 이정엽이 나왔을 때의 그런 결정력에 대한 그런 아쉬운 부분들 그리고 서울이 지금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양쪽 풀백들을 좀 중앙으로 모이게 하면서 빌드업을 해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많고 그리고 이 중원에서의 모습들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 강원도 사실 빌드업 축구를 해나갑니다. 그렇다면 중앙에 좀 모이는 선수진들이 많을 텐데 중원의 힘싸움을 좀 비교를 해보자면 저는 서울이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초안 때는 무패 투픽으로 무승부까지 좀 바치는 부분을 좀 생각을 했었는데
이 경기를 단통 패로 가져가는 부분들은 지금 이 투표율이 좀 무승부 쪽에 좀 몰렸습니다. 이 K리그 특성상 무승부 쪽에 좀 몰렸을 때는 승패 방향으로 나오는 경향들이 있는데, 승패 방향이라면 저는 강원보다는 지금의 서울이 더 유리한 결과를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의 단통 패배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번 경기입니다. 수원FC 대 광주의 경기고요. 네, 수원FC 같은 경우에 2승 1무 2패를 하고 있고, 광주는 5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원정에서 2연패를 하고 있고 6경기째 승리가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한테는 이 경기는 수원FC의 단통 승만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면 이 경기는 광주가 지금 연패가 좀 길고, 물론 몰수패도 있긴 하지만 연패 자체가 굉장히 길죠. 그리고 이 수원FC 같은 경우에는 흐름이 좋은 상황은 아니지만 지난 경기 때 좀 너무 수비적으로 나왔고, 전반 초반에 너무나도 이른 실점으로 경기가 좀 말렸었던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상적으로 나온다면 지금 광주가 최근에 제공권에서의 모습들이나 부상자들이 복귀하면서 좀 좋은 부분을 경기력을 보여주고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수비적으로 봤었을 때는 좀 굉장히 좀 불안한 부분들이 많아서 지금 수원FC의 공격력이라면 저는 초안 때는 무난하게 이길 경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이 최종에서 이 패까지 바치는 부분들은 광주가 지금 연패가 좀 너무 깁니다. 그리고 사실 연패하는 과정에서의 경기력을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나쁘진 않았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결정력이 받쳐주지 않았던 부분들이 아쉽긴 하지만 그 부분을 제외한다면 공격에서의 모습들이 저는 나쁘지 않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수원FC가 수비적으로 봤었을 때 공간이 좀 많은 팀이라는 점을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이 경기는 좀 이변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변으로 무승부를 가져가지 않고 승패 투픽을 가져가는 부분들은 일단 두 팀 스타일을 봤었을 때 승패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K리그에서 이런 경기 이변이 나온다면 완전한 역배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승패 투픽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경기입니다. 포항 대 인천의 경기고요. 포항은 아챔이 있었었죠. 1승 4패를 하고 있고 홈에선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6경기째 무승부가 없고요. 인천 같은 경우에는 김채훈과 아길라르가 결장 예정이고 1무 4패로 3연패를 하고 있고 7경기째 승리가 없습니다. 일단 배당부터가 이 경기는 포항이라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낮은 배당을 책정을 받았고, 인천의 흐름이 그만큼 좋지 않습니다. 여기 아길라르까지 없게 된다면 공격에서의 창의성을 불어넣을 줄 선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비가 굉장히 불안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포항이 사실 리그에서의 보여주는 경기력이 좋다라고 보긴 좀 어렵습니다. 아챔 때도 좀 경기에서 밀리는 상황들이 많았었는데,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인천 상대로도 밀릴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고요. 그리고 인천의 수비를 생각해 봤을 때 또한 이 포항이 지금 공격에서의 모습들 자체는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전방에서의 마무리가 좀 아쉽긴 하지만 그 이중 키퍼가 그래도 어느 정도 잘 해나가 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인천의 수비나 공격에서의 모습들, 경기력이 전체적으로 좀 포항에게는 밀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포항의 단통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2번 경기입니다. 브렌트퍼드 대 레스터의 경기고요. 이 레스터 같은 경우에는 포파나와 저스틴, 은디디 그리고 이 텔레망스가 결정 예정이고, 페레즈와 카스타뉴의 출전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일단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없고요. 일단 이 경기는 브렌트퍼드가 정배당을 받았어요. 배당적으로 봤었을 때. 하지만 투표율은 레스터가 정배당을 받았죠. 브렌트퍼드가 사실 수비적으로 봤었을 때 불안한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 공간에서의 그런 부분들이나 측면에서의 모습들. 근데 지금 레스터가 결장 예정자들도 좀 많고, 맨유를 잡아내긴 했지만 맨유가 그날 경기에서 굉장히 못했었죠. 그리고 이 브렌트퍼드가 첼시 상대로도 좀 압도했던 모습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충격으로 다가왔었고, 레스터의 경기력을 생각을 해봤을 때 첼시보다는 확실히 좀 밀리는 팀이기 때문에 지금 브렌트퍼드의 많은 활동량과 압박과 그리고 제공권에서의 모습들, 역습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레스터의 지금 수비가 단단한 편은 아니기 때문에 이 경기는 브렌트퍼드가 충분히 이길 가능성이 있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배당을 받은 게 저는 좀 개인적으로 이해가 되긴 해서 브렌트퍼드의 단통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입니다. 웨스트햄 대 토트넘의 경기고요. 웨스트햄은 프레드릭스가 결장 예정이고 홈에서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도어티와 세세뇽이 결장 예정이고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토트넘이 이 투표율은 정배당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배당은 역배당을 받았죠. 저 역시도 이 배당과 생각이 동일합니다. 웨스트햄이 최근에 흐름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더군다나 홈에서 지금 좋은 흐름을 보여주는 팀은 아니기 때문에 이변에 대해서도 고려가 되긴 했었지만 토트넘의 연승을 하고는 있지만 경기력이 좋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나 좀 선수들이 전체적으로 좀 지쳐있는 부분들, 물론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가 있는 상황에서 아마도 로테이션을 좀 돌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지난 주말 경기 때 3대1로 이기고 있고 상대가 한 명이 퇴장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교체 자원을 한 명도 쓰지 않은 부분들, 저는 체력적으로 관리를 제대로 해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또한 경기력이 굉장히 답답한 모습들이 많고 공격적으로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이 선수들을 잘 활용하지 못하는 이런 누누 감독의 모습을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웨스트햄이 공격적으로나 수비적으로나 전체적으로 경기력적으로 모두 다 토트넘보다는 좀 앞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웨스트햄의 단통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맨유 대 리버풀의 경기고요. 맨유는 바란이 결장 예정이고 마샬과 레시포드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리버풀 같은 경우엔 티아고와 존스 선수가 결장 예정입니다. 이 경기는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이 경기를 이변을 포함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맨유의 지금 경기력이 좋지는 않기 때문에. 하지만 맨유가 사실 경기력이 좋지는 않지만 선수 자원들이 나쁘진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 두 팀의 경기는 더비라는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 단통으로 가져가기엔 좀 불안한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력적으로 봤었을 때는 지금 맨유가 지금 수비에서의 너무 불안한 모습들이 많기 때문에 리버풀이 무난하게 이길 경기처럼 보이긴 하지만 두 팀 다 챔스가 있었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담이 있는 상황이고 더비라는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무승부까지는 좀 가져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저는 맨유의 무패 투픽을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이렇게 14경기에 대해서 공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저녁에 풀백과 독식픽 그리고 프로토 영상으로 다시 찾아뵐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토요일 저녁 때도 이제 일요일 프로토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